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4월 1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에 참 암담합니다. 예. 오늘 뭐 지수의 오름낮이랑 크게 상관없이요. 어저께 점심때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많은 구출이 있을 거라고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완전히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좀 상당히 오늘 주가도 그렇고요. 큰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네, 일단 뭐 그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양호한 거에 비해서 국내 시장에는 그 양호함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GDP가 7.4%가 나왔다. 오히려 그 안 나올 것을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거래소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뭐 그 앨런의 저금리 기조 발언에 대한 쪽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지금 뭐 그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종목 장세, 차별화 장세에 대한 쪽만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큰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별로 뭐 올라가는 것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 아주 특이하게 어떤 뭐라 그러나 이런 게 표현이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은 좀 있잖아요. 네네. 좀 어떤 시세를 선도하려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별로 눈에 띄는 게 좀 없어 보이는 게 현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구글의 실적에 대한 쪽 장 마감 이후 발표된 기업들, 구글, IBM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에 가까운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에서 한때 6%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전에 한 3%대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모멘텀 주식으로 분류되는 기업들, 네이버라든가 게임주들, 지금 뭐 NC소프트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호텔신라, 뭐 GKL까지 지금 모멘텀 주식으로 분류되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에 대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조정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과거하고는 달리 그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크게 동조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내 모멘텀 주식들은 이제 바닥을 좀 그 다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제도 전전 이코노미스트랑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미국의 소재주가 된다고 해서 우리 소재주 되는 거 아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미국의 소재주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해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간다. 그런 거에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회사의 업황이라든가 회사의 기업에 대한 운명,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주식 간다는 것은 미국 때문에 간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또 미국의 예를 들어 성장주, 모멘텀주 약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약해야 되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워낙 편할 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좀 약간의 좀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정도로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화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가더라도 이번에는 엔화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했는데 어저께 물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요. 일본의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논란이 좀 아직 살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좀 우리 해석할까요? 일단 양적 완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이 됐죠. 1년 동안 양적 완화 진행해봤자 경상수지 적자폭만 확대되고 있고 그 이유가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고통이 더욱더 가중화되지 수출이 증가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여기서 더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는 데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활만 팍팍해지는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일본 시장이 올라가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뭐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양적 완화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과거 앞에서의 일본의 양적 완화는 작년의 양적 완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맨날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요. 어제 장 상황 수급도 좀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많이 떨어진 주식인데 외국인이 사지도 않은데요. 투신이 쭉 계속 샀어요. 물론 떨어질 때도 샀고 반등할 때도 샀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모를 텐데요. 아침에 그 주식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출발할 때는 재미없었는데요. 지금 와보니까 두 개 모두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CJ 홈쇼핑 있잖아요. CJ 홈쇼핑. CJ 홈쇼핑이 이게 특별하게 모멘텀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투신이 꾸준하게 사는 주식으로 수급으로 체크가 됩니다. 한번 그런 거 체크하시면 계실 거예요. 뭐라 그러죠? 검색 시기를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투신이 꾸준히 사는 주식하면 지금 CJ 홈쇼핑 들리는데 아무래도 뭐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낙폭 과대 주식도 투신이 사면 오른다 이런 정도인데 오늘 이런 주식들 좀 올라가는 거, 손잡고 올라가는 건 아마 그 정도. 아마 GS도 올라가죠? 맞죠? GS가 4%, CJ 홈쇼핑이 2% 올라가는데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고 실질이 없는 거고요. 오늘도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 정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그죠? 그리고 LG 전자, SK 하이닉스 정도? 그 정도. LG 노텍은 좀 쉬는 것 같은데요. 예, 마이너스 하지만 쉬는데. 그 정도가 아마 대형주 군단에서 좀 특이하다? 그 정도가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개별주나 이런 것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도 눈에 띄는 거 있어요? 개별주 중에서는 뭐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좀 강세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수폰 관련돼서 이제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뭐 방수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미래부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실적으로 연결되는 걸 좀 보여줘야지. 갤럭시 S5에 납품하고 있는 방수폰 부품 업체들 지금 뭐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걸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그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핸드셋 부품들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IM이라든가 네. 아니면 RF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심지어는 뭐 케이스 업체 중에서 이 신양도 주가에 대한 네? 반등이, 신양이라는 케이스 업체가 있는데요. 신양이요. 네. 24,000원에서 지금 2,7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양조차도 주가가 반등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갤럭시 S5 부품주에 대한 흐름들 좀 더 양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증거금 100%라는 네네. 것은 그 키움증권에서 내부적으로 그 증거금 잡을 때, 그러니까 미수 안 된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예를 몇 가지 있을 텐데 이제 회사가 좀 안 좋다. 뭐 회사 그런 거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내부 그때겠다. 규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 증거금 100%라는 것은 이제 키움증권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제 회사를 분류하는 거고요.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가 됐다고 해서 뭐 다른 증권사에서 증거금 100%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증거금 100%에 대한 그 기준이 증권사별로 다른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고객들을 보호하고자 그러니까 예. 나쁜 이상한 회사 있고요. 급등한 주식도 있을 거고. 뭐 급등하는 주식도 급등한 있을 주식도 거고 그런 게 걸릴 것 같은데? 뭐 거기에도 또 걸리죠.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있겠죠. 예,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겠고요. 그런 것도 우리 잘 아니까요. 제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뭐 레포트라고 했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저께 황당한 일이 많아갖고 GS건설이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저께요. GS건설 그 부동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저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다는 건데요. 건설주 중에 GS건설이 조금씩 좀 바닷가에서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GS건설 보면 오늘에서야 또 뉴스 보면은요. 그 자회사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페르맥스인지 뭔지. 예. 그 인터컨티넨탈 있고 그 옆에 네. 있는 거, 카지노 있는 쪽, 그 뒤쪽에 호텔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들 얘기하고 뭐 자산가치 얘기하는데 오늘이야 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자산가치 부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 방송 혹시 못 보신 분은 그저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선거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박원순 시장 쪽이 되건 정몽주 의원이 되건 간에 뭐 지금 4월 1일 날 서울시 개발한 건 현재 시장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그 삼성동 일대 잠실운동장. 그리고 지금 정몽준 의원 쪽이 되더라도 그러면 반대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분히 실적이랑은 상관없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렇죠. 주식을 누가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유는 정확히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네. 당황스럽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주가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올라가는데 야 1분기에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는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이 지금 업계 분위기입니다. 2분기도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온기로 여전히 적자거든요. 온기로 적자. 12개월로.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적자 전환하더라도, 그러니까 분기별이나 반기별 하더라도 하반기 쪽일 것이다. 하반기적 일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우리 시청자들도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고는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레포트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뭐 두 종목보다 다 자주 얘기하던 건데요. 그래도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승원 대피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종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준비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대우증권에서 참 잘 정리했다. 어디서? 대우증권에서. KDB 대우증권? 예, KDB 대우에서 잘 정리를 해서. 아는 친구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 네. KDB 대우는 심지어 지점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프리카 TV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를 하게 된다라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건데, 그럼 뭐 광고도 못 하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광고 아직 안 해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광고 매출에서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주 그 핵심 포인트인데, 아프리카 TV가 아직 주요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아프리카 TV가 왜 매력적인 광고 모바일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음 모바일과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모바일과의 비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DUV라고 해서 뭐 데일리 유니크 비지터라고 해서 이제 방문자 수, 이제 고정 방문자 수죠. 고정 이제 계속해서 방문하는 사람들,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한 300만 명으로 지금 아프리카 TV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모바일의 위클리 고정 방문자 수가 359만 명 수준이니까 오히려 데일리 고정 방문자 수를 감안했을 때 다음 모바일 웹이죠. 다음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접속하고, 뭐 m.다음.net으로 해서 뭐 PC로도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다음 모바일 트래픽보다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체류 시간까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트에 그렇죠. 얼마나 체류를 했느냐. 근데 아프리카 TV를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은 매우 깁니다. 반면에 뭐 다음 모바일이라든가 네이버 모바일이라든가 그 체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트래픽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방문자 수에 대한 질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다음 모바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TV의 광고 매출은 480 매출 전망치가 지금 169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모바일은 950억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다음 모바일과 지금 아프리카 TV를 비교를 했을 때 모바일을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 광고 쪽에서의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 TV 뭐 별거겠어라고 인식하는 쪽이 아직은 많다는 얘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근데 그게 조만간에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지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걸 잘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딴 생각 좀 했는데요. 네. 결론은 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아직까지 이거의 가치를 모르는 못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네네. 앞으로 이 회사가 광고까지 했을 경우까지 고려하고 등등 성장성을 보면 다음 미디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최소한 그 정도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니 지금 사야 되는 시기다. 이건 네, 맞습니다. 그 다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고 양질의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붙기 시작하게 되면 스노우볼 효과가 이제 계속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광고 쪽에서.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겠고요. 저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분도 모를 수가 없는 바로 그 종목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오늘 또 같은 데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네, KDB 대우. KDB 대우증권인데요. 그 지점에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아는 사람은 10명은 있어요. KDB 대우 출신은 압니다. 아, 그래요? 네, 형님. 네, KDB 대우증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7일자니까 오늘자 따끈따끈한 자료가 되겠고요. 제목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적정 이익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만약 여기 리서치 센터장이라면 이 제목 찢어버렸을 거예요. 어려워. 캐시플로우가 적정은 이익은 뭐고 캐시플로우는 뭐예요?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잘못됐어. 제목은 잘못됐어. 그럼 뭐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쭉 내려갑니다. 바로 거기요? 바로 거기 지나갔어요. 환율 및 석탄가 하락으로 실적 모멘텀이 재차 개선된다. 그 얘기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이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들어가면 45,000원의 기존 목표 주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KDB 대우증권이요. 오늘자로 살며시 올렸습니다. 네. 얼마큼 올렸냐면요. 달랑 2,000원. 그래서 47,000원 올렸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웃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냥 좀 싸다 올려 보인다 2,000원이 아니거든요. 네. 자기네 나름대로의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 계산법으로 나온 2,000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주체적으로 아까 그 펀더멘탈이고 얘기 들어가면은요. 두세 가지 요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하락 수혜주가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환율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네. 적게 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중간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는 내용 괜찮으니까 오늘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레포트는요. 외화 표시 있죠? 네. 외화 표시 채권이 부채가 100억 달러가 있습니다. 100억 달러요. 이 한국전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얼추 1,000억 번다. 이거예요. 환율이 10원 내려갈 때마다, 네. 원화가 강세가 될 때마다 그 정도 번다. 근데 앞으로 20원, 30원 더 내려간다 그러면 2,000억, 3,000억 번다. 그 논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세상을 알 수 없잖아요. 네. 환율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 원화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훅 가는 거네요. 토해내야죠. 네. 그래갖고 저는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KDB 대우증권 이 레너스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네.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썼을 거를 제가 이 친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원화의 강세에 대한 배팅이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짐짓 상상해 봅니다. 상상. 제가요. 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요, 화력 발전이 뭐 대부분이죠. 여기까지는요. 물론 원자력 비중도 있지만요. 원자력 비중 뭐 처음에 나오겠지만요. 원자력 비중이 지금 20몇 프로 올라가던데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셧다운 됐잖아요.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쭉 올라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석탄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는 석탄 가격 자체가 떨어졌죠, 요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철강석이나 뭐 석탄 가격 원자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가격 낮추라는 거, 이 논리 아닙니까, 대표님? 네. 그러니까 같은 논리죠. 그래서 석탄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쉽게 해서 원가율이 떨어지고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밑에 나온 얘기는 또 뭐냐면요. 결국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까지 해서 원가율이 부족했는데 원가율을 못 미치겠는데 올해도 좀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 올린다는 것이 업계의 지금 전망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랑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제조업체 삼성이나 현대에서 크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행복했다는 거죠. 왜? 한전이 손해봤잖아요. 적자 장사를 계속 하게끔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특히 올해 들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자 보는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요즘 다 오르잖아요. 네. 마트에 가면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유값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라면값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혹시 뉴스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신라면조차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용량이 틀리다며요? 그거 봤죠? 못 봤습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과자가요. 진공 과자잖아요. 질소 과자라 그러나? 질소. 질소. 네, 질소 빵빵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지금
저희 이규찬 기자가 한번 썼잖아요. 악마의 과자, 수입품이 훨씬 더 좋다 해갖고, 그리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 뉴스 보셨을 텐데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보면 심지어는 라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모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 전기를 아껴 쓰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농담엔 진짜 그러잖아요. 네. 괜히 에어컨 높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전기를 아껴 쓰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전기값은 올릴 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그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게 저는 아침에 매일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이 절대로 섹시한 주식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어떻게 더블이 가겠어요? 그죠? 블루컴 더블 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얼추 더블 났죠? 네. 12,300원에서 뭔가 얼마 훅 갔다가 지금 무상해갖고, 어저께 또 올라갔다 오늘 떨어져 봤자, 무상하고 다음 더블 났는 거 주식인데요. 한국전력은 더블이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지긋하시고 안정적인 분들한테 저는 탑1 중에 탑B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게 왜? 대한민국 2014년 대한민국 정책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되게 싫어하시던데요?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했더니 싫어하시던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나이가 들으셨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난 금요일자로 제가 이유찬 기자 나왔을 때, KT를 관심주를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27일 저도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영업이 재개되면서 KT는 바뀐다. 네, 저는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는 나중에 움직이겠지만, 관심주를 좀 올려놨다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한국전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 섹시한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수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수보다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기까지 하겠고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특이한 주식도 있으면, 그거 있으면 해주세요. 예, 특이한 주식들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런 거 있죠. 대차 상환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기업은행이 750만 주 정도의 대차 상환에 대한 쪽이 좀 있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차 잔고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시장이 박스권으로 계속 묶이는 것도 이런 롱숏 펀드에 대한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에 듣는다, 그겁니다. 저희가 어저께도요, 김성 대표 어저께 예고 방송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시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분위기가 더 좋은 날 모셨으면 더 좀 활기찬 얘기 했을 텐데, 오늘 약간 저 자신도 좀 처져 있어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이성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오늘 나오시면 특히 더 그런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좀 못 나오신다는 거를 좀 그렇다 그랬는데, 억지로 좀 시청자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오늘 좀 모셨다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건 좀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 3번째 출연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번 모두 마침 또 제가 출장 갔을 때 저희 방송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 주식을 전혀 안 해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물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판단할 때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 이러다 보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번 또 모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좀 시간이 잘 안 맞아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리 저희 키움 채널K 방송을 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워낙 바쁘셔갖고요. 지금 업계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겠는데요. 저희 2번 방송을 통해서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랑은 이제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동네에 살아갖고 이제 편하게 지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약간 격식을 따지게 되는 제가 조금 근엄한 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욕합을 하는 사이인데요. 벌써 여기요. 어떤 분들 본부장님 오셨다고 팬들이 계세요. 숲속구레님이 깍대라고 쓰셨는데요. 이게 막 좀 무슨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참 오늘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네. 좀 자제하겠고요. 바래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요. 화장품 업종이요. 이 얘기부터 하죠. 네. 부장님. 주식
사보신 적 있어요? 매매해보신 적 있어요? 예, 매매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언제 해보셨어요? 딱 한 번이었었습니다. 언제? 어떤 걸 해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걸 한 해보셨어요? 15년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주식의 이름이 네. 예전에 제가 구매를 할 때는 세롬 기술이라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솔본인가 그런 거 됐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네. 저거요. 우리나라 벤처분 볼 때 네.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녹은 걸로 네. 그거 했던 분이고요. 진짜 주식 이제 투자는 우리 예수님같이 매매하신 분이 아니라 한번 친구 따라 한번 이거 좋으면 더블난다 해갖고 네. 했다가 이제 망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딱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란 건 우리 시청자분이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질문한 오늘 제가 서너 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네. 화장품 쪽이 말이에요. 네. 우리 여러 번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화장품 업계 요즘 정말 잘 나간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모레 얘기 저희 방송 때문에 하셨는데요. 예.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채널별로 국내 현황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서 특히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하고 네. 면세점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화장품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백화점하고 네. 면세점 이 네. 두 채널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그 화장품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2년 기준입니다. 네네. 그 백화점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9.5% 신장하면서 매출의 규모로는 2조 5,200억. 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한 18% 정도 저는 신장을 했다고 그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더 훨씬 더 고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면세점이 1조 7,600억의 네. 매출 파이 볼륨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요런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지금 뭐 중국 고객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의 그 영향 부분이 상당히 백화점 쪽에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면세점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난번에도 나오셔갖고요. 사실 예. 저야 치는 거니까 많이 들었고요. 작년부터 또 제가 많이 들었고 여기 와서도 말씀하신 거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해봤는데요. 네. 문제는 뭐 주식은 잘 모르시니까 뭐 본 예, 적도 없을 예. 테고 요즘이요. 요새 주가 본 적이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아모레나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주식 자체 예. 뭐 이렇게 주가를 떠나서요. 아모레만 잘 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언론 신문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네, 증권 네. 뉴스에서 네, 네. 정말 아모레만 잘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현업에서 백화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네. 최근에 면세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채널 부분에 있어서 LG하고 아모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자면은, 네. 태평양 부분이 훨씬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모레 퍼시픽만요. 아모레 퍼시픽, 태평양 그렇죠, 아모레 그렇죠. 퍼시픽. 예. 그 실사례 부분으로 제가 최근에 지방의 신생 면세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2014년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가 화장품 부분으로 행사를 한번 크게 기획을 해서 현장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화장품 특판 세일 이런 거. 이제 세일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모션, 세일이 아닌, 예. 뭐, 기획 프로모션. 세트라든지, 몇 개 사면은 몇 개를 더, 이렇게, 한두 아이템을 더 준다든지,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걸게 네, 되면 뭔지 평상시 알겠습니다. 때보다 네네네. 고객들이 더 집객력이 있죠. 네. 똑같은 기간으로 해서, 네. LG 계열의 3개 브랜드하고, 네. 그리고 AP, 네. 태평양 계열의 3개 브랜드, 네. 동시에 10일간으로 해서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300불이 평상시보다 더 나왔어요. 일평균 300불. 네. 예.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4불. 예, 4달러의 상승폭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태평양 부분이 굉장히 LG에 비하면은 강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본부장으로 계실 때요. 제가 갔었잖아요, 거기요. 예. 뉴스에 한번 한번 저희가 오셨죠. 이제 특히 저희 어머님이 사오라는 특정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 종업원이 판매기 그대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좀 전해주세요. 예. 손님. 손님께서 구입을 원하시는 제품은 지금 설화수 제품 다 솔드 아웃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산 게 LG 계열인 거. 후 브랜드. 한방 브랜드. 네, 한방 브랜드. 같은 이제 한방 브랜드였죠. 근데 정말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얘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할 땐 중국 사람들이 그 브랜드 다 알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이게 더 좋습니다 해도 별로 안 본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알고 목적 구매로 오시는 중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저는 뉴스 보고 제가 알던 상식이랑 많이 달라갖고 좀 확인할 텐데요. 이렇게, 여하튼 중국 사람이 많이 오고요. 네네. 홍대 앞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 젊은 친구들 많이 다녀서 박스째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로컬 조그만 면세점이 있는데, 보면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시겠지만 CJ에서는 올리브 영이라든가요. GS 왓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히서 드럭스토어 물론 미국은 그 약이랑 뭐 화장품 다만 일반가 하지만 우리는 화장품 주로인데 그런 쪽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머니투데이 뉴스 보니까 이들이 다 적자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근데 화장품이 잘 나간다는데 왜 이게 적자죠? 그게 또 드럭스토어라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 CJ 올리브영 그렇습니다. 그 GS 왓슨스 아마 매장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편의점은 이제 출점에 대한 쪽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런 그 드럭스토어들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게 바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판단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제 함정 부분이 바로 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최근 2008년에 그 국내에 드럭스토어가 처음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2013년까지 매년 500개씩 신장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2000개씩 더 신규 점포들이 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뭐 GS 왓슨도 마찬가지였고요. 기타 여타의 이제 그런 드럭스토어들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스토어가 영업이 잘 되니까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이 사업의 전망이 밝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했었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럭스토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점포가 증설하는 부분이,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호조이기 때문에 신생 점포 수를 계속 늘려나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외형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영업이익 부분은 적자인 부분으로 이렇게 뒤로 후퇴한 부분이 결국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너무 또 확장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어렵다. 그런 얘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주시랑 큰 상관없는데 하나 물어본 거고 했고요. 아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저한테 사실 제가 솔직히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중국 화장품에 대한 얘기한 건 전부 다 거의 95%는 박혜성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 주워 들은 얘기 그냥 저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오셨으니 정말 중국 사람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 때문에 난리 나는 것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저도 그래서 같이 끌려가서 봤잖아요. 나네지의 사람들 줄 서서 화장품 사는 거요. 보면 코스메스도 그렇고 다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제가 말해도 실감을 못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한다면서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 뭐 중국 같은 그런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좀 오래전에 아마 저희 나라 여성들도 그 시절 때는 거의 화장이라는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런 부분으로 중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 가만 대비 그 1인당 한 명이 화장품을 소비하는 그 구매 금액이 연으로 봤을 때요. 21불에 지금 현재 불과합니다. 21불이요? 완전히 또 거짓말했네. 제가 맨날 어디 가서 여기서 12불 얘기했는데 12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바뀌었네. 그건 뭐 100%나 제가 거짓말을 했네. 근데 뭐 10불 정도의 차이 부분이 뭐 크게 그래봤자 그렇죠. 그래봤자 1년에 2만 원.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요? 그런 부분의 요소를 봤을 때, 네. 아직도 그 중국의 그 화장품, 앞으로 늘어날 그 매출의 볼륨이라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텐. 예, 포텐. 시장 규모, 잠재, 이 부분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 11년간의 화장품 연평균 신장률이 1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성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인당 21달러.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데 네. 중국이 네. 매출 규모는 세계 3위의 화장품 매출 규모를 그건 갖고 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거로 드러났네요. 예. 3위라고 했는데. 예, 오케이. 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이제 중국인데 네. 일본하고 중국의 갭차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벌써? 봤을 때는 한 금년 지나면은 네.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2위로 올랐을 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 3위의 중국 시장 규모가 뭐 한 260억 달러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한국의 12분의 1은 제가 맞는 숫자 맞아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0달러면 12 곱하면 얼마야? 평균 우리나라가 240달러. 그러니까 네. 얼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여성 1인당 쓴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써요? 예. 계산, 수치는. 본부장님도 예. 그렇게 쓰시냐고요? 남자지만. 저는 그거보다 네. 조금 더 쓸 때도 있고. 더 쓰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말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중국의 매출 규모가 지금 세계 3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1인당 객단가 부분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결국 인구 대비해서, 객단가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인 요소인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인구들이 다 대부분 화장품 부분으로 좀 더 객단가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매출의 규모가 뭐 포텐셜 부분이 뭐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딱 답이 왔네요. 앞서 보면 저는 이제 LG 생활건강 뭐라 했죠? 제가 산 거? 후. 예. 그건 잘못 산 거로. 우리 어머니 보시면 저는 욕 먹는 거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않는 걸 제가 산 거잖아요. 네. 저 옆에서 저한테 그거 권했잖아요. 이거 사도 좋다고, 똑같다고. 근데 이제 막상 차라리 수료안을 사가는 게 아니면 뭐야? 후 말고 아모레 또 한방부로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면세점에 입점이 안 돼 있죠.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천송이가 써서 유행이 되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한율이죠, 한율. 예, 한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저쪽. 아직 면세점에는 입점이 안 돼 있죠. 네. 예. 그래요? 그건 몰랐고요. 근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런 거네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 치고 쫓아가라고요. 네. 부자가 잘 되면 하여튼 쫓아가는 게 장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오늘 좀 자수하는 건데요. 네. 대표님, 이 말을 왜 꺼내냐면, 저 브라보 마이 라이프님한테 정말 깜놀했습니다. 지금 이거 쓰신 왜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이 뭐예요? 4월 17일인데요. 4월 16일 아침 9시 20분까지요. 네. 들어본 적도 없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는데요. 다른 증권사에 있어서 모시지 못하는. 저한테 동우인가 얘기했던 분 있잖아요. 그럼 있는데, 이 친구가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브라보 라이프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브라보 라이프님 계시면 한번 1번 쳐보세요. 네. 무슨 주식 얘기하셨는데요. 들어본 적 모를 거예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건 더 잘 아시잖아요.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제조.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자체 회사가 있더라고요. 회사에 만드는 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한방재료, 설화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방화장품. 그거를 자기네가 만들어갖고 원료를 80%는 아모레 내고요. 네. 나머지 20%는 LG 내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분은 알고 계세요. 네. ACT, 그거요. ACT. 네, ACT를 그 친구가 딱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이제 화장품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은서 발을 담궜는데 ACT를 발을 담그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들으면서도 내가 무시했죠. 이런 걸 얘기했어요. 아니, 동우가 뭐야, 동우가. 아니, 그런 거를 분석하라고 그러고 난 닭고기를 분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우 같은 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얘기하잖아요. 네. 말을 끊으세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요. 네네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ACT를 어저께라도 듣고 여기 와서 얘기했으면 되는데 네.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관심하면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나 어저께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않겠다는 그게 아니야. 얘기죠. H를 보면서도 네. 뭔지를 내가 그날에 아까 어저께 얘기할 때는 듣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친구 있죠. 저한테 말했던. 네. 저희 방송에 아침에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말하고 나서 안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주가 오르는 거야. 근데 보면 이게 그래서 보니까 80%를 졌다 납품하고 20% LG 하는데 그럴 수밖에 설화수 같은 한방 원재료 그걸 중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 주식을 제가 이런 걸 사자팔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만약에 주식이 아니라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에 잘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댈 수 있다. 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질문 자체를 저한테 하는 그 자체가 답은 뻔하게 자명한 부분인데 뭐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로.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랑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캡틴 마켓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애들이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에 재료 해는 거가 이 회사 아닌 것들도 무진장 많을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게 뭐 비상장도 있을 거고 상장하는 데 조그만 데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본론이 이거부터인데 결국은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하려는 그런 하는 것들에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딱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하는데 올라갈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죠. 한국전력이 좋다고 아무리 제가 떠들더라도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정말 되는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안 되는 있는데 최소한 확률은 높일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화장품 이런 쪽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개인적인 행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또 그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개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화장품 업계 또 직접 다시 또 복귀하신다면서요? 예. 어떤 계기로 또 복귀를 하시게 됐어요? 예, 면세점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그 개별 화장품 브랜드에서 어떤 좋은 러브콜 프로포절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전망을 판단했을 때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몸담을 화장품 브랜드를 키운다면은 제가 더욱더 유통업계의 스페셜리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저희 할 때 방송할 때 무슨 저희가 퀴즈 내 그러면 샘플이나 협찬 가능한 걸로? 광고로. Every time 네. my supplying to you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세요. 어이없는 분이 개그를 하시는데요. 얼굴은 빨개지셔갖고요. 저는 이 친구가 얼굴 빨개진 거 태어나서 지금 두 번째로 봤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또 개인적인 얘기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요. 평생 살면서 올해 2번 봤습니다. 작년까지 한 번.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다시 한번. 이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뭐 이 의원님께서 설화수 한방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그 재료를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까지 굉장히 전망이 지금 밝아지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추세가 아니라 물어본 건데 좋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측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화수 같은 브랜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월 평균 일으키는 매출이 170만 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단일 매장? 예, 한 달에. 170만 불이 얼마예요? 17억? 170만 불이면 17억. 그렇죠. 설화수 하나? 예. 옆에 아모레퍼식 브랜드 말고. 또 딴 뭐, 이니스프리 이런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자체도 호조를 띨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2018년에 그 규모는 모르겠는데 터미널 또 생겨요, 옆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걸 또 제가 참고전화로 서비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요. 적으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그 터미널 같이 씁니다. 결국 큰 데서, 한항안에서 써요. 외국산은 이제 거기서 기차 타고 저 넘어가서 들어가잖아요. 더 넘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터미널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뭐, 아시아나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많은 면세 지금 또 생기거든요, 지금. 네. 하여튼, 단일 매장에 170만 불? 예. 거기서 17만 불짜리라도 사업이나 한번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 그렇게 돼 나갈 겁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남자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70만 불. 저도 처음 들었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는 안 쓰지만 또 머니투의 방송이라든가 이승훈 대표는 또 한국 경제TV 가서 170만 불을 써먹는 걸로. 네. 네.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머징 마켓 펀드 할 때, 한국 제너럴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보통 이제 주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갖고 이제 주식을 산다 안 산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오늘 대우증권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추정해서 상상을 발휘해서 썼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잘 봐도 모르겠어요, 제너럴 이머징 솔직히. 마켓 펀드 말고 제3의 펀드가 한국 주식 시장을 바스켓으로 투자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이 자금이 유출되는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구간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봤더니 GEM 펀드 말고 다른 외국 펀드에서 한국의 바스켓 투자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비공식 차익 순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아마 그 금액이 지금 8조 3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들어온 게 한 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가 빠진 것까지 감안하게 놓고 본다라면 한국 비중이 이제 한국 비중에 대한 쪽을 감안했을 때 빠져나간 이상의 것에 대한 매수가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지금 펀드 환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2,000포인트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이 8분응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을 2,0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걷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개인들의 물량이 씨를 말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모바일 드램 시장 규모가요, PC 드램 쪽의 수요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는 안 돼. 이번에도 이제 2분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모바일 드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모바일 드램 시장 규모 자체가 PC 드램 시장에 대한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PC 드램 시장에 대한 쪽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점 그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PC 시장에 대한 후퇴가 지금 24개월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시장이 언제 돌아갈 것이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가트너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에 대한 침투율이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시장인데 한국 시장에서 PC에 대한 수요가 지금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2년 만에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PC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있지만 이 PC 시장에 대한 쪽도 바닥을 찍어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뉴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은 PC 디램 시장에 대한 쪽도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시장 규모에 대한 축소가 없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죠. 윈도우 XP에 대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쪽이 역시 PC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한 쪽은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모바일 디램에 대한 시장 자체는 PC 시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최근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당연히 비메모리에 대한 칩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스마트 가전에 대한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디램 시장 모바일 디램에
제품에 대한 시장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SK하이닉스는 과거와 다른 그런 이익 사이클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딱 하나 농담을 했어요. 네네. 근데 웃질 않더라고요. 네. PD만 슬쩍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욕 먹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이성원 대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SBS 하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그런 얘기 했어요 방송에서? 아니요, 뭐 안 했는데요. 예전에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었다는 게 맨날 뭐 말도 안 되는 거 짓거리 하던 애들이 이제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SK하이닉스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본인이 맨날 얘기하셨던 건데요. 네. 1조 벌면 뭐예요? 그 다음에 2천억 떨고 마이너스 5천억 나잖아요. 뭐 1조 벌고 1조 까먹고 하는 게 맨날.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을 잠시 찍었잖아요. 하루 이틀이요. 네네. 그럼 이게 3만 원은 갔어야 되는 거야. 이거죠? 그쵸. 네. 근데 지금은 3만 6천 원? 3만 5천 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3만 8, 9천 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SK하이닉스가 달라진 것만은 최소한 분명하다. 네, 거기에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오는 그런 식의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포트 어제 오늘 좀 나오는 거 보면 연 4조 얘기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쉽게.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이 된다 그러면 회사에 안정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PR을 밸류에이션 높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면 그리고 PR이 무슨 8배를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배 줘도 된다는 거죠. 네. 안정적으로 회사가 영업이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관심권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특징주 하나 좀 봐드릴게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듣기만 하는 주식이라서 저도 연구는 안 했는데요. DHP 코리아라고 들어봤어요? DHP 코리아요? 네, 저희 방송에 출연자 한 명이 한 달째 얘기합니다, 이거요. 근데 이게 인공 눈물을 본인은 안 쓰잖아요. 별로. 아, 이거 DHP 코리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100%는 네. 아니야? 뭐 이거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뭐 이런 애들, 인공눈물하는 애들이. 아니, 근데 인공 눈물 중에서 예. 일회용 인공 눈물이에요. 삼천당 제약도 일회용 눈물. 그래요? 근데 네. 일회용 눈물인데,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써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열면 한 달이가 얼마나 써야 되는데, 일회용 네. 눈물 하는데. 이게 삼천당 제약이 인수한 회사예요? DHP 코리아. 그게 독점한다며, 이게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삼천당 제약 쪽으로 매출이 잡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삼천당 제약하고 할 때 판경에서 한번 방송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네, 지금 주식이요? 네, 제 주식 괜찮아요. 둘 다 뭐 삼천당 제약하고 네. DHP 코리아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할 것 같아서 특히 일회용 인공눈물 쪽, 이쪽이 좀 황사도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네, 좀 심해져서 네, 의미가 네. 있죠. 어제 제가 또 내일 봐서, 시계에 봐서 레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하이로 코너인데요. 어저께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제가 이겼습니다. 아닌데? 저 종가에 밀려갖고 내가 이겼나? 제가 이겼습니다. 4승이었어요, 워낙이요? 4승 예, 7패였다가 예. 4승 8패가 됐나? 네, 네, 네. 이승원 대표 8승이 됐는데요.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1990, 얼마야? 6.67? 네. 그러니까 97 잡으면 되겠네요? 네네. 예, 뭐 할 거예요? 뭐 하시죠?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그냥 오늘 뭐 프로동둥하니까 로 보겠습니다. 로? 네. 진짜 어떻게 로 하려는데, 제가 하이 했죠, 저쪽. 네, 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이 할래. 하이 하시겠습니까? 첫 끝발이야, 또. 네. 하이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전 물리더라도 지금 크게 물릴 게 없다 보고 있고요. 저는 시장을 좀 주식을 사도 된다는 그냥 약간의 아니한지 모르지만요. 시장이 좀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은 불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살아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안 꺾인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수와 시장은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종목들은 살아 움직이는 곳이 있는 거에 비해서 네. 지금 그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코스닥 개별주 아니면 뭐 그 사물 인터넷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인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거래소 쪽에 대한 흐름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네. 21전 살짝 벗어나는 형태에 대한 흐름에 대한 박스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봐서 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이를 가겠고요. 네. 저희 또 내일 이 시간에 들어와서 마저 오늘 못한 얘기 포함해서 우리 오늘 얘기했던 기업 분석 못한 것들 내일까지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